아, 그리고 종란님 감사합니다. 피자 잘 먹었어요. 예, 그렇게 마음만 보여주셔도 저는 먹은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맛있는 그게 있어요. 시리얼이 있어요. 이거 먹어야지. 자, 시리얼을 넣고. 아니, 먹방 아닌데? 아, 잘 털어서 넣냐고요? 어떤 거? 시리얼? 시리얼 말씀, 빨래요. 예, 잘 털었어요. 탁탁 털었냐고요? 그럼요, 탁탁 털었죠. 담배 피냐? 저 담배 안 펴요. 그리고 비밀인데, 비밀 아니죠. 비밀 아닌데, 아니, 아까는 쪼리뽕 먹은 거고 이제는 시리얼이에요. 이제 시리얼이고, 비밀은 아니죠. 비밀은 아니고 뭐냐면, 제가 담배 되게 싫어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담배를 피셔갖고, 어린이들은 보통 이제 담배 연기 맡으면 좋아하진 않잖아요. 막 이러지 않죠. 막 초등학생이나 막 유치원생이 옆에서 아저씨가 담배 피고 있으면 담배 연기를 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연기를 맡으면서 어우 스멜, 어우 굿 막 이러면서 그 담배 연기를 마시고 있진 않잖아요. 심지어 흡연자끼리도 다른 흡연자가 피는 담배 연기 맡는 거 싫어하는 것도 봤거든요, 저는. 예, 근데 제 하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피셔갖고, 물론 지금은 안 피시지만, 예, 그런 덕에 제가 담배를 되게 혐오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담배를 안 피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의 큰 그림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저는 결국에 그래서 담배를 싫어하게 돼서 오늘날까지도 안 피고 있습니다. 아니, 배고픈데 어떡해요. 먹어야죠. 리플제반님이 질문 주신 거 같이 볼까요? 아마 이제 XRP나 리플에 대해 아직 깊게 아시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사항이라 좀 같이 볼게요. 자, 리플제발님이 리플사에서 송금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XRP가 어떠한 이유로 금액이 오른다 보시나요? 오로지 유동성 하나 때문에 오른다 보시나요? 그렇게 본다면 스위프트에서 달러 송금을 하는데 달러가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떠한 이유로 XRP 금액이 오른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봅시다. 하얀 백지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한번 보죠. 알밥 없어요. 지금 치킨 먹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일부러 참는 거예요, 살찔까봐. 자, 리플제발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자, 일단은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하는 XRP 가격, 뭐라 해야 될까, 가격,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는. 들이 자주 하는 가격 예측놀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거예요. XRP가 총 1000억 개. 이게 바로 공급량. 그리고 XRP가 브릿지하는 볼륨. 이거를 수요로 보는 거죠. 수요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식에 기반해서 이런 계산을 자주 합니다. XRP가 브릿지하는 볼륨이 만약 500조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수요랑 나누기 공급이라는 가정하에, 수요를 공급으로 나눈다는 가정하에 어떤 식의 계산이 들어가냐면은 500조를 1000억으로 나눠요. 이런 계산에서 개당 XRP 가격이 얼마, 이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맞지 않죠. 맞지 않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면은 얼마나 경제가 예측하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주로 이제 XRP 거달기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형식인데, 이거는 맞지 않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말씀드릴게요. 이 삼박자, 꿍짜락꿍짝 삼박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 그림이거든요. 리프사가 비즈니스 모델로 설계한 건 요 그림입니다. 3박자 유동성 볼륨 수요인데, 처음에 유동성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동성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원하면 다른 자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XRP 같은 경우는 XRP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법정화폐 또는 법정화폐를 XRP로 즉시 교환할 수 있는 걸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거든요. 유동성이 크다, 유동성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지금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죠? ODL의 모델상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오더북 얘기합니다. 오더북. 이 오더북은 여러분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더북을 쌓아놓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교환을 많이 쓰실 겁니다. 그냥 지금 올려져 있는 그 우리가 흔히 매수벽, 매도벽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오더북이거든요. 거기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 보고 지금 이 가격에 내가 교환하는 게 좋겠다 하면은 그거 이용해서 바로 교환을 해버리시죠. 지금 말한 오더북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오더북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오더북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쪽이 매수벽이라고 파란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이제 매도벽이라고 하면은 이게 시장 가격이에요. 가운데가 빨간색으로 하죠. 시장 가격. 보통 이제 XRP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보통 시장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사겠다고 해서 매수벽에 올려놓죠. 시장 가격보다는 내가 더 저렴하게 XRP 사줄게. 그리고 반대로 매도벽에서는 시장 가격보다 내가 더 비싸게 XRP를 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이 매도벽 쪽에 있는 거는 마켓메이커들이 들고 있는 게 뭔가요? XRP를 들고 있고,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표현하면 원화를 들고 있는 거죠. 원화 갖다가 시장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XRP를 사겠다. 네가 원하면 즉시 교환할 수 있어. 내가 살 테니까. 조건 제시를 하는 거죠, 먼저.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의 그 의미를 떠올리시면은 바로 오더북이 유동성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ODL 모델에서는. 실제 외환시장에서도 그래요. 외환시장에서 이 오더북을 쌓아주는 게 그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되죠? ODL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아주 줄기차게 많이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여기 매도벽 그려놓은 거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XRP 살 때는 어디? 이쪽 부분. 마켓메이커가 뭐 하는 거죠? XRP를 사줄 게잖아요. 법정화폐로 바꿔준다는 거죠. XRP를 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정화폐를 마켓메이커한테 주고 XRP를 삽니다. 산 XRP를 어떻게 해요? 되도록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하려고 하겠죠. ODL을 쓸 때. 그래야 효율이 높아지니까. 여기에서 살려고 할 겁니다. 최하, 제 시장 가격에 가까운 벽에서 살 거예요. 자, 사갖고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죠. 타국가에 있는 거래소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나요? 이쪽 XRP를 사갖고 법정화폐로 바꿔줄게 하는 주문을 제시해 놓은 이 오더북에 가서 여기에서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팔아야지 손해를 덜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정화폐로 바꾸고 송금이 2분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죠? 이 차이만큼 원래 금액보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ODL이 더 강력해지는 거,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려면 이 스프레드가 이 갭이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수록 ODL은 더 효율적이 됩니다. 거의 같은 금액으로 송금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갭이 좁아지려면은 마켓메이커가 더 많아져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거를 좀 기대하기 힘들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자, 어쨌든 요겁니다. 요건데 요걸 바탕으로 지금 이제 ODL 작동 방식 설명드렸고 약간 중요한 포인트만.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게 이 볼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ODL에 사용되는 볼륨. 그죠? 그러면 이게 사용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마켓메이커 주문 걸어놓은 걸 써준다는 의미죠. 그럼 마켓메이커는 요 갭만큼 써줄 때마다 수익을 얻어가거든요. 즉 어떤 얘기냐면 ODL에 사용되는 볼륨이 많아질수록 이 마켓메이커들이 쌓아놓은 오더북을 많이 쓰게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또 뭐가 되냐면은 마켓메이커의 수익이 올라가요. 자, 보세요. 마켓메이커가 뭐 X개만큼 XRP를 보유해서 이 오더북을 쌓아주고 있었는데, 아니 ODL 오늘 실제로 그 사용량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예를 들면 10,000개라고 해볼게요. 10,000개 갖다가 이 갭 차이만큼 계속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거 뭐야? 만개 갔다가도 커버가 안 되네? 지금 내 만개로 열심히 쉬지 않고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용량은 그걸 뛰어넘었어. 그렇다면 내가 2만 개까지 늘려도 지금 이 사용량을 충분히 쉬지 않고 써줄 수 있겠는데? 내가 오더북을 제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는데? 그럼 내 수익은 적어도 2배 이상이 되겠는데?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XRP 더미를 2만 개까지 늘리겠죠? 그럼 뭐죠, 여러분들? 수요잖아요. 사서 홀딩하는 거잖아요. 네. 즉 여기에 표기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오더의 볼륨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동기 자체, XRP 더미를 늘리는 자체는 유동성을 늘려서 수익을 더 보기 위해서 늘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그림으로 갑니다. 유동성이 2배가 돼 있겠죠. 전부 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 오더북을 더 두껍게 쌓아줄 테니까 더 열심히 쌓겠죠. 쉬지 않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오더의 볼륨만 늘어난다면은 이 늘어난 유동성까지도 다 써줄 수 있습니다. 사이클상.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야, 지금 상태 보니까 3만 개까지 늘려도 돼. 3만 개까지 고해도 내가 수익이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럼 유동성이 또 늘어나잖아요. 이 구조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여기 수요가 있잖아요, 계속. 네. 그리고 더욱이 한 단계 더 말씀드릴게요. 가격의 이런 본질적인 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시니까 한 단계 더 얘기하면 단순히 마켓메이커만 하는 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만약에 그냥 전담하는 마켓메이커 상으로는 지금 설명이지만 만약에 은행이 오늘날 외환들을 직접 보유해서 하는 것처럼 외환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시중의 은행들 얘네가 XRP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쓰려고 보유하게 된다. 그럼 얘네는 자연스럽게도 어쩔 수 없이 이 흐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본인의 그 가격 변동성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본인이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 마켓메이커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XRP 더미를 보유하기 시작하면. 왜냐면 본인의 XRP를 보유량을 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사는 동시에 그리고 법정화폐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요? 더 비싸게 그리고 직접 쓰게 될 때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마켓메이커 역할을 해갖고 XRP를 홀딩한 금융기관이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송금이 출발하는 국가에서 오더북을 쌓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부분에 쌓았어요. 쌓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으로 하면 안 되죠. 반대로 해야겠다. 자 이쪽 XRP 더미를 보유하는 경우가 이쪽으로 예를 들게요. 자 여기다 쌌어요. 자기가 은행이니까 법정화폐 최소한 2개 이상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중은행들도 원화와 적어도 달러는 둘 다 갖고 있죠. 자 예를 들게요.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달러 갖다가 XRP 교환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국내에 있는 은행이지만 달러도 갖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원화 기준으로 할게요 그냥. 자 여기다 매도북을 쌉니다. XRP를 시장보다 싸게 살게 원화로 이걸 걸어놔요. 그럼 뭐 ODA를 쓰는 다른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쓰는 과정 중에 이 오더북을 이용할 거란 말이죠. 결국에 사용량이 있다면.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죠? 이 은행이 XRP를 시장 가격보다 싸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스프레드 비용만큼은 이득을 이미 본 거예요. 시장 가격은 여기인데 본인은 싸게 샀으니까. 근데 그 보유한 거를 자기가 직접 송금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국가로 넘어가겠죠. XRP 산 거를. 그래서 멕시코로 바로 송금하고 싶어요 자기는. 그럼 멕시코에 있는 거래소에서 여기에서 XRP를 팔겠죠. 그럼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이쪽이죠.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싸게 판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못 받죠. XRP 계단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지니까. 하지만 이미 이 XRP를 보유할 때 어떻게 보유했죠? 시장 가격보다 싸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 차이가 동일하다. 내가 구할 때랑 그리고 내 XRP를 직접 들고 송금할 때 오더북을 통해서 할 때 동일하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결국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시장 가격으로 그냥 XRP로 송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있는 그대로 그냥 송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본인이 스프레드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고.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 은행이 XRP를 보유한다. 그러면은 얘가 마켓메이커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이익이 극대화돼요. 엄청 극대화돼요. 그리고 은행이 갖는 장점 뭡니까? 여러 나라의 화폐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머니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니그램도 비즈니스상 전 세계에 있는 화폐, 고객들의 화폐를 보유할 수 있거든요. 머니그램 역시도 이게 수월합니다. 만약에 머니그램이
그냥 ODL, XRP를 브릿지로 쓰는, 직접 보유하지 않고 이 ODL만 쓰다가 결국에 만약에 본인들이 좀 더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면 XRP 더미를 보유할 수 있거든요. 더미를 보유하는 순간에 당연히 머니그램도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마켓메이커 역할도 하면은 이익을 한층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리플사가 XBR 고객으로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마존, 우버, 삼성 이런데 글로벌 기업도 있죠. 전 세계 고객들이 있어서 전 세계의 법정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캐시를 보유할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들, 당연히 현금 보유를 할 수 있겠죠. 장기간 동안 얘네들이 만약에 본인들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재무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은행처럼 또는 머니그램 같은 글로벌 레미턴스 회사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전 세계 화폐를 활용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XRP를 시장 가격보다 유리하게 사들이거나 팔 수 있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이 보유할 이유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했을 때 이거는 포텐셜 디맨드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용량만 충분히 있다면은 XRP 더미를 늘릴 때마다 이익은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수요들 때문에 XRP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공급량은 한정돼 있죠. 아무리 많아봤자 1000억 개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풀린 거 400억 개 정도 때밖에 안 되는데 뭐 지금 있는 거 다 풀린다고 해도 1000억 개예요. 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이런 수요들, 실제 사용에 발생되는 수요가 는다. 그러면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리고 석유 시장도 마찬가지니까. 지금까지 실사용에 의한 형성된 시장들,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거는 막 말도 안 되게 변하잖아요. 갑자기 막 떨어졌다가 갑자기 막 올라갔다가 버블 꺼지면 막 다 침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실사용에 의해 공급과 수요가 형성되는 시장은 다 이런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면 XRP 역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 관점이 바로 리플사가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요거고요. 요거고 아까 질문한 거 뭐지? 뒷부분 더 있는데. 스위프트 얘기를 해볼게요. 수윤리, 오한윤, 최양호, 윈텐TV, 박영신, 장진희, 이재욱, 지성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름이 되게 기시네요.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왜 이렇게 닉네임이 왜 이렇게 기세요? 자, 어쨌든 이어서 이제 질문하신 것도 설명드릴게요. XRP 가격 관련된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설명드렸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이름 뭐였지? 아이디 기억 안 나는데 자, 질문 주신 게 그러면 왜 스위프트는 가격이 안 오르느냐 이 질문 하셨잖아요. 첫 번째, XRP가 유동성에 의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동성에 의해 가격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스위프트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단 유동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스위프트 솔루션은 페이먼트입니다. 근데 리프사가 지금 하는 거는 페이먼트 플러스 세틀먼트거든요. XRP 세틀먼트로 쓰는 거. 거기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얘기가 좀 다르죠. 일단은 지금 설명드린 페이먼트, 세틀먼트 좀 이해가 어려우시면은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차이점부터 보고 오시면은 제가 방금 어떤 의미로 얘기한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리프제발님이 또 질문 주신 거 볼까요? 리프사에서 XRP를 사용해서 프리펀딩 부분도 도전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찌 보시나요?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신 것처럼 XRP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전 세계 어느 법정화폐로든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브릿지 커런시가 됐을 때. 그 구조기 때문에 오늘날의 프리펀딩은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멕시코에 보내고 싶어. 그럼 멕시코 페소로 바꿔갖고 그쪽에 있는 금융기관에 계좌 하나 틀어놓고서 막 쌓아둬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여기에 한정돼서밖에 못 쓰죠. 돈을 쓰지도 않는 거를 혹시 나중에 쓸 거에 대비해서 막 이렇게 쌓아놔야 되죠.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뭐죠? 관리 비용. 왜냐면 페소, 내가 이 페소로 바뀌었을 때 환율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환율이 있잖아요.
변하죠. 가격 변동이 일어나죠. 그럼 내 자산이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비용이 들어가요. 두 번째, 예, 한정되죠. 이 멕시코 페소로 바꾼 건 이 나라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내 돈이 묶였는데 여기서밖에 못 써요. 근데 반면에 버서스 XRP는 XRP 더미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어느 나라 화폐든지 즉시 바꿀 수 있죠. 유동성만 된다면 즉각 교환 가능, 3초면 교환 가능. 예. 그리고 관리 비용도 훨씬 낮아지죠.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법정화폐 관리하는 거랑 XRP 하나만 가격 변동성 대비 관리하는 거랑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이쪽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프리펀딩에 대해서 리프사가 주장하는 거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심지어 XRP 더미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ODL을 쓰면은 XRP 보유하지 않아도 쓸 수 있거든요. 네, 동시에 프리펀딩도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리프사는. 이기선님이 이제 석유 갖다가 얘기를 하셨는데, 석유가 이제 사서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거를 뭐 그렇게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외환시장을 보시면 돼요. 리프사가 가장 지금 뭐라 해야 될까, 기본 폼으로 삼는 게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을 보시면 돼요. 외환시장에 거래되는 돈들이 그게 쓰면 사라지나요? 그 거래는 진짜 말 그대로 교환이거든요. 그 모델을 삼고 있어요, 외환시장을. 똥 묻은 바지님 질문한 것도 볼게요. 오늘은 또 질문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오히려 질문사항이 많은 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각국에서 CBDC 발행하면 XRP는 망하게 되나요? 네, 이 질문 주셨는데 아닙니다. CBDC 발행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도 설명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어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기존에도 CBDC 발행에 따른 XRP 관련된 관계 영상을, 예, 제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썸네일까지 달아갖고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XRP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나쁘냐 안 좋으냐 여부는 뭐에 달려있다? CBDC 만든 중앙은행들이 CBDC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브릿지 커런시가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유니버셜 익스체인지 그런 거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CBDC를 직접 어떻게 한다? 교환하겠다 하면은 XRP가 역할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거죠. CBDC 발행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 국가의 네트워크에만 한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 교환을 해줄 뭔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그거를 방금 말씀드린 유니버셜 익스체인지라는 걸 만들어내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CBDC만 만들어서 그냥 본인들 국가에서만 굴리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리프사한테는 좋은 일이죠. 왜냐면 상호환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와. 예, 근데 그 상호환을 제공해줄 ILP란 걸 만들었죠. 다리 역할을 해줄. 근데 실제로 중앙은행들 중에 지금 누가 실제로 그거를 테스트를 하고 있죠? 영국 중앙은행.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중앙은행, 그 영국 중앙은행 리포트 보면 나와 있어요. ILP를 써갖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연결을 해서 테스트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POC에 성공을 했고, 또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성공을 했고요. 일본 중앙은행도 성공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이 서로 ILP를 연결해서 테스트했고, 그게 성공해서 올해 리포트로 나왔습니다. 중앙은행들 중에 일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리프사가 제시하는 ILP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자세한 얘기를 지금 또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프사가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한테 원하는 거는 XRP를 써라가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인 건 거기에 있지만 이제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건 뭐냐면 ILP를 쓰라는 거예요. CBDC 발행해갖고 다른 나라 네트워크와 연결할 때는 ILP를 쓰세요. 리프사가 제시한 게 그겁니다. 이제 미국에 그 페스터 페이먼트 태스크포스가 있잖아요. 거기도 리프사 참여하고 있는데, 미연준한테 리프사가 제시하는 것도 그거예요. XRP를 사주세요. 뭐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제시하는 거는 뭐다? ILP를 쓰세요. 다른 나라 네트워크 연결 안 되잖아요. 그거 쓰세요.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제안에. 그 부분은 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똥침 한 방 넣고 떡상이요? 글쎄 이제 떡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그 2017년 말에 있었던 불장이 지금 그 뭐 어디 대학이죠? 어쨌든 두 대학교의 교수가 같이 이제 연구해갖고 논문으로 냈는데 그때 불장은 테더 재단에 의해 조작된 거라고 연구 논문에 결론을 냈어요. 네, 본인들 연구 결과는 아무리 봐도 테더 재단이 2017년 말에 불장 연출한 거는 조작을 한 거다 테더로. 네,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 사실이면은 불장이 다시 오긴 쉽진 않겠죠. 지금 2017년이랑 지금이랑은 약간 규제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안 그래도 미국 뉴욕주에서 되게 테더 재단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비트파이넥스랑.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 만약에 실제로 그때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재단이 그 짓거리를 했던 거라면 지금 상황에서 또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마리오님 고생하다 오셨네요. 근데 이거 시리얼 눅눅해지니까 나름 맛있네요. 시리얼은 쪼리퐁은 눅눅해지면 맛없는데 시리얼은 맛 괜찮네요. 사실이면 진짜 심각한 거죠. 왜 심각한 거냐면 우리한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품이란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형성된 시장의 대부분이 거품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진짜 안 좋은 소식이에요.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안 좋아요. 네. 그쵸. 저도 비슷한 생각합니다. 박정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거품이라는 사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할 거예요. 거품이 쫙 빠지면서.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 사기가 사실이길 아니길 바라야 되는 이 현실. 되게 아이러니죠. 근데 테더는 진짜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그거 너무 투명하지도 않고 거의 본인들 준비금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서 테더라는 돈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막 망하면은 시장의 임팩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거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들이 바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점진적으로라도 테더 같은 곳은 정리가 돼야 돼요. 반드시. 테더는 진짜 스캠이에요. 네. 돈도 없으면서 그거를 무에서 유를 계속 창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투명하지도 않고. 루멘 소각 부분은 오늘 또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제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거든요. 아이 맛있다. 니프사가 지금 계속 트위터 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올리는 거지? 빗속으로 올렸네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We're here in an inflection point. There's going to be mass adoption of digital assets and all the use cases that they can be utilized for. We used to dream about doing cross-border payments or remittances, and we're starting to see that really happening. If we analyze what we're doing on a weekly basis today, we are at 1.5% of the remittance corridor between the US and Mexico, which is the largest corridor in the world. Corridor between analyze what we're doing on a weekly basis today, we are at 1.5% of the remittance corridor between the US and Mexico, which is the largest corridor in the world with $35 billion a year. So if you think that's 1.5%, which is nothing, but it's amazing in the dimension of what we're talking about, the opportunity it can blow our minds. And this is just one corridor talking about just the world and connecting all the dots, not only in remittances and cross-border payments, but in all the different use cases that we could give to the technology. I think this is just starting.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이런 얘기도 하네요. 실제로 매스 어덥션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위클리, 그러니까 주간 분석이죠. 주간 분석했을 때, 근데 저 퍼센테이지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저한테는 낯선데 15%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15%를 얘기하는 건가요? 좀 애매합니다. 원 포인트, 그러니까 1에서 5%를 얘기하는 건지 15%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를 15%라고 얘기하니까 좀 애매해요. 어쨌든 간에 뭐가 됐던 간에 그런 증가가 본인들한테 보였고, 심지어 그게 그냥 미국에서 멕시코 구간에 이 원 코리도르, 그러니까 한 국가 통로, 이 양 국가의 하나의 통로에서 그 정도가 보였다는 것 자체가 약간 놀랍나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매스 어덥션, 그거는 실제로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리프사가 트윗을 더 올린 것 같은데, 제두루미님 구독 감사합니다. 제두루미님 구독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리프사 트윗 더 올린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뭐 올렸지? 이거 많이 올라오네 계속. 뭐야? 유로엑신뱅크 ODL 쓰네요. 필리핀으로. 여기 나오네. 이 사람 갔나 여기 현장에? 이거 어떻게 영상을 갖고 있지? 유로엑신뱅크 ODL 쓰고 있네요. 여기 나오죠. 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화면에서 유로엑신뱅크 to 코인스 PH, 필리핀을 송금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샌드프렌드도 역시 코인스 PH. 근데 필리핀이 너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그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한테는 가장 좋은 게 ODL을 사용하는 양 또는 XRP 브릿지 쓰는 그 양이 늘어나는 게 우리한테 궁극적인 목표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진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 그래서 XRP 가격이 오르는 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자, 그 전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선순환 사이클을 타려면 유동성이 생겨야 되고, 유동성이 많아야지 더 큰 금액을 송금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아까 코인스페이지 같이 거래소에서 볼륨이랑 오더블 같이 보셨죠? 그 상태로 볼 때 머니그램까지도 이제 필리핀으로 송금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유동성, 지금 가봤을 때 형편없는 유동성을 갖고 있는 그 코인스페이지 거래소에서 ODL이라는 XRP 브릿지된 실제 송금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이것에 의해 마켓메이커들의 수요가 창출되고, 그로 인해서 오더북이 두꺼워지는, 즉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그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 거, 그 사이클이 확인되는 게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없던 시장에서 ODL이라는 실사용으로 인해 유동성과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거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면, 진짜 리프사가 설계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면서 확정으로 가는 길이 되겠죠. 외환시장과 동일하게 암호화폐는 새로운 걸 써봐도 그 모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과연 없던 유동성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되게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거 뭐 특별한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콰타르는 예전부터 그거 아니었나요? 올렸네? 여러분들 그 인사이트 새로운 걸 올렸네요. 스웨일 인사이트. 지금 보시면 아까 이 중앙에 있는 여성분이 빗소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플래시 FX 호주죠. 여기랑 고란스랑 아까 얘기 나온 인터뱅크 페루, 이렇게 해서 총 4명인 것 같아요. 진저베이커도 참석을 했네. 호스트로 참석을 했네요. 진행자 같은 역할로. 그리고 빗소까지. 빗소, 여기 빗소. 총 5명 이렇게 해서 리프사 직원 1명과 리플랩 멤버들 4명이 참석해갖고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약간 내용을 볼게요. 이건 뭐 특별한 내용 없는 것 같고요. 네. 플래시 FX CEO는 특별한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아는 내용이라 패스하고, 오딜 임팩트 부분, 신흥국가, 리카이어 비즈니스 투 홀드 프리펀디드. 이것도 막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네, 이 부분도 특이한 내용은 없네요. 그냥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할게요, 그냥. 네,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서 정리 드릴게요. 네, 새로운 정보는 나와있지 않네요. 아마존 서비스요? 뭐예요? 아, 그리고 아까 구독 얘기하셨는데, 구독하면은 제 채널이 정기적으로 알림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구독에다가 그 종 모양 있거든요? 그게 알림인데, 그거 누르면은 제가 뭐 영상 올리거나, 예, 방송을 시작하거나 그러면 실시간으로 알림이 갈 겁니다. 그거예요. 아마존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 얘기 왜 나오죠? 뭐지? 채팅을 놓쳐갖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저도 가격은 잘 안 보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갖고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저야 뭐 어차피 가격 얘기를 안 하죠. 가격 얘기도 안 하고, 네, 소식을 전달할 때도 뭐 펌핑 소식, 덤핑 소식,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 막 희망 차트 그려서 언제까지 얼마 될 거다 이런 거 절대로 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사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 어차피 알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거고, 그 사람들의 주장은 다 본인 생각이 그렇다일 뿐이지 그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문제의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런 소식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제 생각조차도 잘 얘기하지 않는 거고, 잘 얘기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얘기를 안 하죠.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 번째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들으신 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말들을 하나도 안 믿지만은 그래도 이런 저 역시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트위터에서 누가 막 다음 달에 얼마 된대, 그러면은 약간 설레긴 해요. 좋잖아.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예, 그런 소식도 전달을 안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럴 때 그게 나오는 거죠. 수엘 전에도 제가 뭐 수엘 펌핑 얘기 뭐 이런 거 절대 안 했죠. 근데 역시나 이제 수엘 때 펌핑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예, 아무쪼록 다른 부분은 제가 뭐 말해봤자 도움 안 되고, 다만 아무쪼록 힘내시고 개인의 생활까지 영향을 받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손해거든요. 돈도 잃었는데 내 개인 생활까지 망가진다. 박효린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개인의 삶까지 망가지는 건 그건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개인의 삶은 잘 지키시고, 예,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수액 때 펌핑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거꾸로 하락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신 것 같네요. 힘내세요. 아니요, 아직 뭐 사실로 확인된 거 없는데, 스위프트 전 CEO가 리프사 들어왔다는 그런 루머가 있는데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냥 구글 검색에서 나올 뿐이에요. 네. 기다려보면 알겠죠. 그리고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스위프트 전 CEO가 리프사에 왔을 때 그게 사실이면 뭐가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너무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스위프트 전 CEO가 리프사 왔다, 뭔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중에는 또 같은 생각에 유튜버들이 막, 야 초대박 루머 있어, 야 전 스위프트 CEO 리프사 왔나봐, 임원이 됐나봐,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전 스위프트 CEO가 오면은 리프사
그리고 리프사의 비즈니스에 무슨 도움이 될까? XRP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과 이 부분을 보세요. 전 스위프트 CEO가 리프사 왔다. 이 문장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면서 집중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음모론이잖아요. 그거 제끼고 정말 냉정하게 현실적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면은 뭐가 좋아지나? 첫 번째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스위프트 CEO의 인맥을 활용해서 뭔가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걔 하나 왔다고 스위프트가 갑자기 리프사랑 짝짝꿍하면서 야 우리 한 몸이 됩시다 한 가족이 돼요 이럴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물론 그 방향으로 리프사가 가고 싶어서 전 스위프트 CEO를 활용해서 뭔가 작업은 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 하나 들어왔다고 그렇게 바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비즈니스가 쉬운 게 아니죠. 그 한 사람이 이미 회사를 떠났는데 어떻게 좌지우지 하겠어요. 전 직장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영향력이 그렇게 확 뭐가 엄청난 뭐 아마겟돈 막 신들의 전쟁 그리고 하늘에는 운석이 떨어져갖고 막 지구에 큰 피해가 있을 정도의 진짜 커다란 임팩트 그런 걸 기대하기는 힘들죠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리를 낳는데 주선을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좌지우지는 하지 못하겠죠. 이미 회사를 떠났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인맥을 활용할 수는 있겠죠. 기밀을 빼온다? 그럴 수는 있죠. 산업 스파인데 그럼? 그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기밀을 빼온다. 기밀을 빼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확인할 수 있죠. 리프사에서. 뭔가 서류 자료는 못 빼와도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거는 캐물을 수 있잖아요. 야 스위프트에서 무슨 계획 세우고 있었냐?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러면서. 그런 데도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맞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수요일 첫째 날 평가를 하면은 약간 우리의 답답함을 일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고객 숫자나 ODL 사용자가 도대체 몇이나 되냐 사용 고객이 이런 거 자꾸 리프사가 말을 똑바로 못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못해서 되게 막 혼란스러웠잖아요. 야 아직 300 멀은 거야? 220밖에 안 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야 300 이미 넘은 거 아니냐? 막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5대 사용 숫자는 막 30 넘는다고 했다가 10 넘는다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도 똑바로 못하고 지금 우리 갖고 장난치나 이렇게까지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오피셜로 정리를 해줘서 이런 답답함은 이제 풀어졌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대만큼 역시 빠르게 가진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오늘 호주 구간도 열리고 이제 브라질도 오피셜로 곧 열린다는 거 그리고 내년에 세계 곳곳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냉정하게 봤을 때요. 작년에 여러분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 중순 2018년 6월쯤에 여러 언론에 나와서 허구한 날 그 얘기했잖아요. 100% 얘기하면서 2018년 아니 잠깐만 약간 감정 실어서 욕하는 것 같잖아. 절대 욕 아니에요? 그가자자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욕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감정이 살짝 실리는 것 같네. 2018년 욕 아니에요. 2018년 연말까지 메이저 은행이 XRP를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XRP를 쓸 것이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진행자들이 야 너무 자신하길래 그 말 확실합니까 하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100% 이러면서 또는 I have a confidential confidence라고 얘기했죠. all of confidence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모든 확신이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2018년 연말로 넘어가 봅시다. 연말 되니까 모니카롱 옆에 앉혀놓고 평소에 막 최근에도 인터뷰할 때 막 썩소 날리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양반이 2018년 연말 되니까 되게 다소곳이 앉아갖고 담담하게 고객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린 공개할 수 없습니다. 메이저 은행 있냐 없냐 그거 답변해달라고 하니까
AMA 때 지금 설명드리는데요. 되게 담담하고 장난기 싹 빼고 갑자기 진지하게 고객들이 원하면 저희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올해 수혈됐잖아요. 올해 거의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12월이면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도 안 남았죠, 솔직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메이저은행 어디 간 거예요? 이번에도 공개 안 하나? 저는 솔직히 이거 진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리프사 입장에서는 메이저은행이 야, 우리 오디에 쓰고 있는 거 공개하지 마. 공개하면 안 돼. 우린 비밀로 하고 싶다.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럴지라도 메이저은행이 있는지 없는지라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은 그냥 없다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현실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한다? 이거는 진짜 우리 입장으로서 되게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한테 그럴 권한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리프사 주식을 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들로부터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전혀 없어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리프사가 그럴 의무도 없고 우리한테 그럴 권리도 없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아쉬운 거고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죠. 우리가 XRP를 홀딩하는 이유는 XRP의 미래의 성공 때문에 우리한테 리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대치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지표로서 지금 얘기한 메이저은행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쯤에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 게 만약 있다면 얼마나 잘 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지금 그런 떡밥을 던져놓고 오늘날까지 공개 안 하고 있다는 거. 내일도 공개 안 하면 맴매 맞아야죠, 진짜. 이래놓고 또 내일도 공개 안 하고 올해 AMA 또 연말에 할 것 같은데 그때 가서도 또 갑자기 평상시에 막 썩소날내고 이러던 양반이 또 다소곳하게 앉아갖고 자 올해는 메이저은행이 있는 거 밝힐 수 있나 했을 때 아 MBA라 밝힐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똥침 맞아야 돼.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아 그만큼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아쉽고 답답해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리프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는 지극히 제 입장이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멤버 300개 넘는다고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 오모민트님 월화 어서오세요. 어제 조인디 관련된 거를 제가 고란 기자님께 문의를 했고요. 오늘 오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처가 조인디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포함한 몇 가지 사항만 지켜준다면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을 해도 된다고 이제 허락은 받았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조인디 영상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자막이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막을 넣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의 자막을 불편해하시는 까닭으로 허락은 받았지만 안 보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 그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했길래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듣기로는 거의 다 의역을 했다고 해요. 의역을 했는데 뭔가 기분 나쁘게 할 만한 그게 있었나 봐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쨌든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오늘 그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언님. 라이언님 질문도 볼까요? 어제 스낵맨이 코카콜라의 사과 그려진 이미지를 해서 코카콜라 블록체인 관련 뉴스 뜬 것 같은데 리플이랑 연관 있는 건 아니겠죠 하시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요. 자막로가 1배라고요? 1배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떻게까지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보통 1배라는 말을 누구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배라고 하는 건 좀 조금만 좀 표현을 약간만 완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일찍 방송을 시작했고요. 일찍 방송 시작했고 오늘 핵심 내용들 나왔던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서 공유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여러가지 뭐 질문 주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그런 내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번역기 돌렸다고요? 그래요? 자 어쨌든 첫째 날은 중요한 얘기들은 다 나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머니그램 CEO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나오는 세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세션 안에서 과연 머니그램 CEO가 어떤 정보들을 밝힐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냥 우리가 뻔히 머니그램 3분기 리포트 어닝콜 때 공개된 내용을 또 여기 와서 재탕한다면은 특별히 의미가 없겠지만 그때도 밝히지 않았던 정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 뭐 예를 들면은 머니그램이 4분기 때 뭐 어떻게 쓰겠다, XIP를 좀 더 활용하겠다, 또는 이제 3분기 어닝콜 때 공개 안 됐던 XIP를 사용함으로써 본인들이 얼마나 수익이 늘어났는지를 공개한다든지, 그러니까 숫자로 공개하는 거죠. XIP를 쓰지 않을 때랑 지금 썼을 때랑 비교해 보니까 수익이 대략 뭐 한 1억 달러가 늘었다. 1억 달러는 말도 안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1억 달러가 데이터로서,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수익이 늘었다, XIP 사용으로 인해서. 이런 거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공개된다고 하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내일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바대? 대바대 가자고요? 스트레스 좀 풀까요? 오늘은 진짜 스트레스 풀고 싶긴 한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일을 너무 빡세게 해갖고. 스트레스 풀까? 풀까 말까 막 이래.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 그리고 내일 수요일 2일차에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좀 프리뷰죠. 프리뷰 차원에서 좀 언급을 하면서 어떤 게 포인트가 될지 좀 얘기를 했는데,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내일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오늘에서 제 평상시 방송보다 좀 많은 인원들이 온 걸로 미뤄봐, 원래 제 방송을 안 보시던 분들이 좀 온 것 같기도 해서 좀 높아짐에 말씀드립니다만 아닙니다. 그냥 얘기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튼 아무쪼록 그런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듣기만 해도 매력적인 말들 있잖아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막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동산 투자하면은 연수익 뭐 20%를 보장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20%가 여러분들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뭐 은행에 예금하는 건 뭐 오늘날 예금 이자가 한 1%대잖아요. 근데 뭐 5%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20%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준대. 심지어 그 펀드 있잖아요. 펀드 막 외국에다가 신흥국가 막 이런 데다 약간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해도 수익이 많이 날 때 막 한 10몇 % 나면 야 이거 괜찮네 이럴 정도인데, 아니 국내에 있는 부동산 투자한다고 20%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대요. 이건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수익률이잖아요. 대부분 그런 건 다 사기죠. 근데 사람이란 게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런 거 보면은 사귈 거는 아는데 순간 와 진짜면 좋겠다 막 이런 기대감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게 워낙 돈 문제가 걸리면 워낙 많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거를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권장드린 거는 머리는 냉정하게, 가슴은 뜨겁게, 그러니까 높은 꿈과 되게 커다란 희망을 품는 거는, 열정적으로 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열정으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다만 살아가면서 머리는 냉정하게, 아주 냉철한 머리로 그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눈, 그리고 정보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그 냉철한 머리, 그걸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셔갖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리프사가 꼭 성공해야 될 텐데.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내일 2일차 소식 전하면서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한 9시 반쯤부터 뭐 대바되든 약간 스트레스 외도 방송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근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솔직히 저 이불 가서 누워버리고 싶거든요.
막 지금 둘 다 유혹이 있어갖고 스트레스를 풀까 아니면 잠을 잘까 이 유혹이 있어갖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한다면은 한 9시 반쯤에 할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주말로 이어지는 금요일 하루니까요. 힘내서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수요일 2일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바.